안녕하세요. 케어유 뉴스 김용래 편집장님이 매일 아침 6시에 보내드리는 칼럼이 있죠? 네, 아침마다 지혜 시리즈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중에서도 디지털의 파도를 넘어 자연의 품으로라는 제목의 글 한 편을 당신과 함께 아주 깊게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컬럼이 아주 흥미로운 인물로 시작을 하거든요. 어떤 인물이죠? 수십 년간 저널리스트로 일하다가 모든 걸 뒤로 하고요. 지금은 휴대전화 신호조차 잘 안 터지는 그런 콜로라도 산악지대에서 소를 모는 카우보이가 된 메디 버처라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와, 저널리스트에서 카우보이라니 정말 극적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이 칼럼을 요약하는 걸 좀 넘어서는 겁니다. 메디 버처라는 인물의 선택을 통해서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발 딛고 서 있는 현실이란 게 뭘까? 네. 그리고 진짜 살아있다는 감각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찾아보는 거죠. 특히 인생의 전환점을 고민하시거나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하는 분들께는 아주 구체적인 영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아, 그럴 것 같네요. 단순히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런 낭만적인 구호가 아니고요.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삶의 지혜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글을 한번 파헤쳐보죠. 네. 칼럼이 우리가 정보가 쉴 새 없이 흐르는 디지털의 강 시대에 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시작해요. 네, 디지털의 강.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자료를 인용해서 현대인이 하루에 90% 이상을 실내에서 그것도 대부분 스크린을 보면서 보낸다고 하죠. 90%요? 네, 사실 제 스마트폰 스크린 타임만 봐도 이거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 강물에 약간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는 셈인데 칼럼은 바로 이 지점에서 메디 버처가 사는 콜로라도의 삶을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켜요. 어떻게 다른가요? 그곳에서의 생존 필수품은 5G 통신망이나 무슨 배달앱 같은 게 아니거든요. 아, 아니겠죠. 칼럼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날카로운 칼 한 자루, 칼 한 자루요? 그리고 영리한 목축견 한 마리, 또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을 읽어내는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수십 년간 그 치열하게 정보를 다루던 언론인이 하루아침에 카우보이가 된다는 게 저는 솔직히 잘 상상이 안 가거든요. 네, 그렇죠. 칼럼에서 혹시 이 결정의 배경이나 그녀가 겪었을 내적 갈등, 이런 부분도 다루나요? 너무 낭만적으로만 그려진 건 아닌지 좀 궁금하네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칼럼의 그녀의 심리를 깊이 파고들진 않지만 그 현재 생활을 묘사하는 방식에서 답을 좀 찾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녀의 삶은 낭만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요. 가축을 몰고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울타리를 고치는 건 정말 고된 육체 노동의 연속이거든요. 그렇겠네요. 하지만 그녀는 역설적으로 이전보다 훨씬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건강의 의미를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힘든데 정신적으로는 더 건강해졌다. 이런 의미일까요? 바로 그겁니다. 칼럼에 나오는 한 예시가 그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네. 그녀는 야생동물의 배설물 형태나 냄새만으로 주변에 어떤 포식자가 있는지, 예를 들어 퓨마인지 곰인지를 알아챈다고 합니다. 와, 배설물만 보고요? 네. 또 해가 진 뒤에 기온이 떨어지는 속도를 피부로 느끼면서 다음날 날씨를 예측하고요. 세상에. 저는 길에서 고양이랑 강아지 발자국도 구분 못하는데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감각이네요. 그렇죠. 인터넷 검색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정말 온몸으로 체득하는 지식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체화된 지식이라고도 하죠. 머리로 아는 정보가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지혜인 셈입니다. 몸이 기억하는 지혜라. 바로 이 지점에서 칼럼이 강조하는 핵심 개념인 현존, 즉 프레젠스가 등장합니다. 현존. 네, 눈앞의 현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몰입하고 집중하는 상태를 의미하죠. 현존이라. 사실 우리는 스마트폰 알림 하나에 주의력이 막 조각나고 밥을 먹으면서도 영상을 보는 게 일상이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게 오히려 어색할 정도죠, 요즘은. 맞아요. 디지털 환경이라는 게 우리의 주의력을 끊임없이 분산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네. 반면에 메디 버처의 삶은 현존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환경인 거죠. 소들의 미세한 움직임, 구름의 모양, 바람의 냄새 같은 아주 사소한 신호에 집중해야만 나와 가축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어쩌면 이건 최근에 유행하는 마음챙김의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 마음챙김. 네, 명상 앱을 켜는 대신에 그냥 대자연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온 감각을 곤두세우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그녀는 정보의 홍수에서 벗어나 감각의 세계로 돌아감으로써 오히려 더 깊은 삶과 연결된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 현존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우리 대부분이 갑자기 카우보이가 될 수는 없잖아요. 하하, 그렇죠. 이 칼럼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을 위해 특히 은퇴 후의 삶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어떤 현실적인 제안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바로 그 지점으로 칼럼이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메디 버처의 삶을 하나의 극적인 사례로 보여준 뒤에 액티브 시니어 세대가 일상에서 현존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는 세 가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거든요. 오, 아주 실용적인 조언이겠네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디지털 디톡스를 통한 감각의 회복입니다. 솔직히 디지털 디톡스라는 말은 이제 좀 피곤하게 들리기도 해요. 아, 그렇죠.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진부하게 느껴진달까요? 이 칼럼이 제안하는 방식에 뭔가 특별한 점이 있나요? 네,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칼럼도 스마트폰을 버려라 같은 그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지는 않아요. 아, 다행이네요. 핵심은 의도적인 단절과 감각적 대체에 있어요. 의도적인 단절과 감각적 대체요? 네, 예를 들어서 주말 오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서랍에 넣어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비어버린 시간을 그냥 멍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다른 감각을 깨우는 활동으로 채우는 거죠. 아, 화면 속 화려한 이미지 대신에 창밖의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가만히 본다거나 커피향을 깊게 맡아본다거나 맨발로 흙을 밟아보는 식으로요. 그러니까 단순히 디지털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아날로그적인 감각으로 적극적으로 채워 넣는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일종의 감각 재활 훈련인 셈이죠. 감각 재활 훈련이라니 표현이 확 와닿네요. 저도 얼마 전에 주말 내내 스마트폰을 꺼둔 적이 있었는데 첫 몇 시간은 정말 좀 쪼밀 쑤시고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녁쯤 되니까 평소에 안 들리던 소리들, 예를 들어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나 창밖 귀뚜라미 소리가 엄청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오, 칼럼이 말하는 감각의 회복이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이런 활동이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칼럼은 설명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제안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육체적 활동과 현존의 가치를 되찾자는 겁니다. 육체적 활동. 네, 텃밭을 가꾸거나 반려식물을 돌보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 같은 소소한 활동들이죠. 이것도 그냥 운동 열심히 하세요라는 흔한 조언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칼럼이 강조하는 지점은 약간 다릅니다.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참여하는 즐거움이에요. 과정에 참여하는 즐거움.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정보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면서 보내잖아요. 드라마를 보고 뉴스를 읽고 SNS 피드를 내리고. 그렇죠. 늘 소비만 하죠. 하지만 텃밭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행위는 정보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기에 직접 참여하고 무언가를 돌보는 행위입니다. 소비자에서 관리자나 창조자로 역할이 바뀌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물론 도시 아파트에 사는 분들에게 자연의 리듬을 느끼라는 조언이 다소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핵심은 규모가 아닙니다. 텃밭이 없다면 작은 화분에 바지를 키우는 것, 단순히 공원을 걷는 게 아니라 공원의 특정 나무 한 그루를 정해서 계절마다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죠. 그렇겠네요. 내 몸을 움직여서 무언가와 관계를 맺고 그 변화를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현존을 훈련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결과를 떠나서 내가 돌보는 대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삶에 큰 안정감을 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제안은 뭔가요? 세 번째 제안은 시니어 세대만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요? 바로 경험의 지혜를 현장에 접목하기입니다. 경험의 지혜, 즉 통찰력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칼럼은 오랜 세월 축적된 통찰력이야말로 시니어 세대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단언합니다. 예를 들어 젊은 엔지니어는 매뉴얼에 나오는 에러 코드에만 의존할 수 있지만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은 기계가 내는 미세한 소리나 진동만으로 문제의 원인을 직감적으로 파악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데이터 검색으로 얻을 수 없는 종류의 지혜죠.
복잡한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칼럼은 이러한 지혜를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활동에 접목해보라고 권유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동네 산책로에 피는 꽃의 종류와 시기를 수십 년간 봐온 분이라면 누구보다 기후변화의 증거를 생생하게 포착할 수 있는 시민과학자가 될 수 있겠죠? 오, 시민과학자라. 멋진데요? 젊은 세대가 기술과 속도로 무장했다면 시니어 세대는 시간과 경험이 만들어낸 깊이와 통찰력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멋진 제안이네요. 자신의 경험이 쓸모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무대가 주어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제안까지 살펴봤는데요. 칼럼이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칼럼은 마지막에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아주 강력하고 또 시적인 비유 하나로 전체 내용을 정리합니다. 오, 오늘 이야기에서 당신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뭔가요? 바로 가짜 강에서 벗어나 진짜 송어가 헤엄치는 강을 찾아 나서라는 겁니다. 가짜 강과 진짜 강이라 여기서 가짜 강은 역시 디지털의 강을 의미하겠죠? 그렇습니다. 끝없이 흘러들어오지만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는 디지털 정보의 흐름이 바로 가짜 강입니다. 아, 그에 반해 진짜 강은 우리가 직접 발을 담고 물의 차가움을 느끼고 힘차게 헤엄치는 송어를 보면서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현실 세계와 자연을 상징하는 거죠. 기술의 속도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말고 나만의 속도로 진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강을 찾으라는 응원의 메시지로 들리네요. 네, 특히 이 칼럼이 실리는 아침마다 지혜라는 코너의 취지와도 잘 맞는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치 않는 가치는 결국 기술의 발전 속도가 아니라 자연과 맞닿아 있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케어의 뉴스 김영래 편집장님의 칼럼을 통해서 디지털의 파도를 넘어 자연의 품으로 돌아간 메디버츠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네, 현존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니어 세대를 위한 구체적인 삶의 제안들까지 깊이 있게 짚어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은퇴 후의 삶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세상이 점점 더 추상적이고 가상화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손에 잡히는 유형의 연결과 실질적인 목적의식을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기술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인간성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죠. 네, 칼럼에서는 시니어 세대가 가진 축적된 지혜를 자연이라는 현장에서 활용하라고 제안했는데요. 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당신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오직 당신만이 오랜 시간 쌓아온 축적된 지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지혜를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는 당신만의 진짜 송호가 헤엄치는 강은 어디에 있을까요?